효강의 9번째 시간. 오늘은 실향민 세대 간의 애향과 효의 우선순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난민,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뭐 지역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그 거주민 전체가 그 삶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의 그 어떤 난민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뭐 요즘 얘기들로 대표적인 건 뭐 시리아 난민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데가 이제 유대인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난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제가 8월 달에 연변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에, 그쪽 지역도 일종의 옛날로 봤을 때는 간도 그쪽에서 어떤 난민촌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여지껏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난민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유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 어, 어떤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말도 쓰고 또 뭐 김치라든가 고유한 세시 풍속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유지해 왔고, 뭐 유대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유대교 같은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이어왔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교 전쟁 같은 경우 이제 북에서 많은 난민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뭐 어떤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 유별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면면회라든지 군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고향을 갖다가 서로 어떤 고향의 기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들어서 오늘날에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정체성 마저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인력 구성원이 이제 구성되지 않으면은 그런 단체조차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타개해 나갈까 하는 그런 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장면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어떤 수몰지구 같은 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댐을 건설하면서 여러 개의 면이 한꺼번에 수몰되면서 그 면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을 때, 그 고향 바로 수몰지구 앞에다 망향탑을 세우고 매년 정기적으로 서로 모여서 옛날 과거에 살던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갖다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세대 때는 이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데 2세대에 있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2세대 자손은 그 수몰지구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서로 2세대 간에 서로 이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는 서로 이제 당연히 서로 다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고향을 그리운 애향이라는 그런 하나의 가치만으로도 서로 이제 안면을 채우고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은 2세대 들어갔을 때는 고향도 서로 다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한 수몰지구 어떤 그런 면민회가 어떠한 단합을 유지하면서 계속 어떤 모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수몰민의 2세대의 처지가 바로 이북 오도민과 미수복 강원도나 경기도와 남한지구의 삼도 전라도나 경상도나
그다음 충청도 같은 데에서 서울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어, 그 군민회 같은 것들, 향후회 같은 경우 이런 거와 거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좀 남한에서의 어떤 재경 향후회 같은 거는 계속 어쨌든 그 지역이 계속 늘 가볼 수도 있고 또 거기서도 또 새로운 2세대, 3세대가 계속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향후회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북 오도빈이나 미수복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서 통일이 되지 않는다, 분단이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새로운 구성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2세대들의 어떤 그 참여가 이제 절실한 처지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2세대를 또 새롭게 결집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저는 이제 그 2세대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2세대를 어떤 결집할 수 있는 공통적인 가치, 정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세대는 일단 그 애향이 제일 가장 우선이었지만 2세대는 애향보다는 어떤 효심이 일단 앞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효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려서 이제 북청 물장서라는 얘기가 있었죠. 북에서 내려와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식은 또 그러한 고생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오로지 자식 공부에만 매진했던 우리 선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 제가 어려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어떤 그 광화문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까지 해서 이제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과연 뭐 무리해 할 필요가 있었냐 할 정도로 교육열은 무척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왔을 때는 제일 어려웠던 순간인데요. 아버지께서 실직을 하고 어머니께서 밥 장사를 집에서 하수기로 밥 장사를 하면서 어떤 자식 공부에만 모든 거를 바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반에서 이제 1등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월말고사 보면 매년 성적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숙생도 많고 그런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매달 갖다 주는 그 성적표 하나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던 삶의 목표였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좀 어린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때 살지 않았냐는 생각은 드는데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는 거의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뭐 공부를 작파하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은 지금 좀 더 많이 살아보고 봤을 때는 그런 그 부모의 마음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옛날 김학원 창도면에서 그 거의 뭐그 집안에서 유일하다시피 중학교 때 그 중동중학교로 유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무척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던 분이고 또 어머니는 그보다 더 잘하셔서 그 저희 외갓집에서 거의 밤새를 무릅쓰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그 배학원여를 다녔던 입학시켰던 그런 아주 명석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으로 보면은 아버지는 강원도 상위 1%, 어머니는 대한민국 상위 1% 정도의 매우 뛰어난 그 어떤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머리는 나쁘지만은 왜 부모가 그렇게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졌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나중에 와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저희 집 사정이 그렇지만
다른 집도 아마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오로지 가진 거로는 북에서 맨손으로 내려와서 자식 공부에만 전념했던 그런 모습은 저 2세대라면 실향민 2세대라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2세대가 이제 앞으로 나름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그 모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효라는 가치를 통해서 선대의 애향을 이해하고 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세대는 애향이 일단 우선이었다 그러면 2세대는 효를 통해서 애향에 이르는 그런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민회 같은 거, 면민회 같은 경우도 일종의 비영리 단체라고 했을 때 있을 때 비영리 단체도 일종의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그 1세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 어떤 고향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갖다 가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기부금을 낸다든가 해서 그런 거 티켓을 샀다 그러면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략을 다원화해서 어떤 효라는 가치를 티켓을 팔아서 어떤 그 정체성, 국민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끌이족 같은 쌍끌이 방식으로 두 가지의 어떤 티켓을 가지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하나면 그 군민회라든가 면민회의 어떤 활성화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